이제 1시간. 자, 이제 차고에서, 차고로 인해서 의사표시했으면, 차고로 인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취소를 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어느 부분에 착오해야 된다?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중요 부분. 도대체 뭐가 중요 부분인데? 하는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들어온다고. 누구는 취소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 취소 못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걸 이제 판사들이 판단 내린 것을 쭉 우리 보고 이제 공부해서 분류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착오로 인해서 취소에 대한 판례 입장해가지고, 여기도 그래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랬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지금 중요 부분의 착오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있는 거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판례는 지금 중요 부분의 착오냐 아니냐와 관련된 판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별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역시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위에 것들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고, 밑에 것들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자, 주로 시험 문제는 중요 부분이 아닌 걸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위쪽은, 자, 요건 같이 보셔도 돼요. 토지, 현황이나 뭐에 관한 착오,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이것은 중요 부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 시험에 이제 이 부분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되는 판례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희 교재에서는 이 정도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중요 부분은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얘기 나왔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직접 쓰지 않고 요 내용을 썼다고.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쉽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얼마를 산 거예요? 1389평을 샀다고. 근데 그 1389평이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뭔 줄 알고,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사고 봤더니 몇 평이? 600평이 하천이 됐다. 그러니까 살 때는 600평이 하천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서 그 전부 다가 그냥 농지인 줄 알고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샀단 말이에요. 한두 평이래지, 지금. 거의 반 평이 쓸 수 없는 땅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중요 부분일까 아닐까? 그렇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판결 내린 거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 현황, 경계의 착오라고 그래요. 자,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닌 거 중심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동그라미 1번. 토지가 아니라 그냥 시가. 토지든 부동산 건물이든 뭐에 관한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이거. 뭐에 관한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 시가가 뭐예요? 그냥 가격. 시중의 가격, 시가.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려면, 자, 아파트 살려면 싸게 살라고 그래요? 비싸게 살라고 그래요? 뭐보다? 시가보다, 그래. 그래서 사실은 실제 그 아파트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시가를 착각해서 한 12억 되는 줄 알고, 10억에 사는 게, 또는 11억에 사는 게 시가보다 싸게 사는 줄 알고 샀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사실은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 그런 것은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건 그 아파트를 산 이유로 보는 거예요. 동계착오로 봐요,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아무리 착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더라도 착오를 한 사람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굳이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드릴 테니까. 건물하고 그 밑에 부지, 땅도 같이 샀는데, 요게 이제 그 집합 건물인 것 같아요.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같은 거 샀어.
그럼 땅에 대한 것도 같이 사죠? 뭘로? 지분으로. 대지 지분. 예. 근데 그 지분이 매매 계약을 하고 보니까 그 지분이 자기가 생각한 지분보다 부족하더라고. 근데 다 알려준다고 그러잖아. 지분이 어떻게 부족하냐면 근소하게, 다른 말로는 미미하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판례는 0.04평인가 뭐 여기 차이가 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그게 중요 부분일까?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막 계약을 취소하고 그래? 네. 그리고 여기에 단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부족하다고? 근소하게 또는 미미. 미미는 뭐예요? 미미야? 미미가 하찮다는 얘기예요. 하찮다는 얘기. 미물. 하찮은 물건이라는 얘기야. 미세먼지. 먼지도 하찮은데 미세먼지는 더 하찮아. 이게 그 미자가 하찮을 미자. 하찮은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시면 정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공부를 하셔야 쓴 거 보고서 그렇구나 하지. 막 외운다. 외워. 이런 두 가지는 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당연한 얘기지. 뭐 좀 외운다면 이거나 좀 외우시라고.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시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야. 시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야. 그럼 사람도 중요한 사람을 얘기할 때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할 때 좀 다르죠?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 부분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을 이놈의 식기가. 그다음에 식기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되고 안 되고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럼 과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그럼 거기에 중대한 또는 중자가 붙었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게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겠지. 그래서 뭐 중대한 과실이 뭐냐 썼는데 그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읽어보세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거. 이제 과실, 고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어지러워지죠. 예. 뭐 가장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보면 운전을 하면은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지. 뭐 옆에서 누가 뭐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차가 이제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이런 게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런 걸 기울이지 않고서 사고 냈어요. 그러니까 과실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일반적인 과실이야. 근데 자,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더란 얘기죠. 무슨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지 이건 정말 그런 의미예요. 문제는 입증 책임 같은 것들은 지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데 여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죠.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 나온 판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닌 판례도 하나가 있는데 저희 교재는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이 봤을 때 금방 느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한다, 산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대장도 확인해보고 등기부도 확인해보고 각종 공적 정보를 확인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가지고 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공인중개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토지를 사면서 그런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것들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덥석 사놓고 나중에 보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토지가 아니네? 이러더라는 거지. 착각을 하긴 했지만 뭐가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지. 3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길게 써놓으니까 어지러워. 자,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할 경우에 참 어렵게 썼어. 토지대장, 임야도 등의 공적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착오에 빠졌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다 줄여가지고 이것만 연결하셔서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지. 이거 다 쓰면 문제 하나가 이게
이걸 줄인다고요. 그럼 항상 줄이면 포인트가 이거지.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아 착오에 빠진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지.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대장 같은 거 확인도 하지 않고 덥석 사놓고서 이거 잘못 샀으니까 나 취소하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대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민법을 하려면 그냥 하나 보지 마시고 이렇게 뒤집기를 잘해야 돼. 자, 근데 하나 이제 자주 나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사례를 들게요. X토지 있고 Y토지 있는데, 자, 을이 지금 무슨 토지를 살 생각이었어요? X토지. 근데 잘못 얘기해서 표시는 무슨 토지? Y토지. 그래서 실제 매매 계약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Y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 이게 착오로 난 의사 표시예요. 그러면 지금 땅을 아예 잘못 산 거죠? 중요 부분이라고 사실은. 그럼 이 사람은 이 계약을 뭐 하려고 그래?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 사람 여기처럼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지가 개인적으로 이 땅을 사면서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걸 확인도 하지 않고 덥석서 이렇게 샀다면, 중요 부분에 착오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됐죠? 예. 그런데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원래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는데, 자, 이 판례는 뭐냐면 더 나가서 봤더니 이 상대방이 매매계약 하기 전에, 자, 여기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지만 매매계약이 뭐 덥석 산다고 해서 그냥 덥석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러진 않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람의 의사를 자꾸 전달하고 뭐하고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무슨 토지를 산다고 그러는데, Y토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 토지가 아니야. 얘기하다 보니까 얘 의사를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토지 살려는 걸, X토지 살려는 거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얘가 착각에 빠진 것을 얘가 뭐 했어? 알았어. 아직 매매 계약 안 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신의칙상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 토지는 맹지고 잘 안 팔린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이 가격으로 산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얘가 착각에 빠진 것을 얘가 뭐하고 알면서 이걸 뭐 한 거예요? 이용을 해서 이 계약을 하더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취소하는 게 맞겠어요? 취소를 못하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그 판례예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역시 이 문장 나오면 이런 거 생각하면서 푸시면 안 돼요. 자, 여기 키워드는 알고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착오 문제 나오는데 알고 이용했다는 얘기 나오면 빨리 결론으로 가세요. 취소할 수 있다가 나와야지, 없다로 나오면 틀린 질문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또 중간을, 그러면 출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다가 약을 타놔. 여러분이 착각하게끔 문장을 막 꽈놓는다고. 그러면 혼자 생각하면서 그럴까? 하고서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판례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알고 이용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로 나와야 돼. 됐어요. 아주 자주 나온 판례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갖춰졌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이 들어왔는데 맨 앞쪽에 있지만 반드시 취소하는 건 아니고, 요 109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단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취소 배제 약정을 했다면, 취소하지 않기로 뭐 했다면, 약정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배제요, 배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계약하면서
이거 나중에 뭐 아무리 중요 부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않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약정했다고. 그리고 매매계약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땅 잘못 샀어. 지들끼리 취소하지 않기로 뭐 했으니? 약정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지.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는 바로 이 109조 취소의 규정을 정한 것이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문제. 자, 지저분하지만 얘는 중요 부분에 착오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자,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 그럼 취소를 한다는 것은 이 유인 매매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화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계약이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일방적으로는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단독행위야, 그래서. 예.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얘는, 아니, 지금 지가 Y 토지 팔으라고 해서 매매계약에서 지금 계약금 받고 뭐 다 받고 해가지고 또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놈이 중요부분 착오라고 하면서 이 계약을 취소해버린다면, 받았던 대금 다 돌려줘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계획해놨던 거 다 숲으로 들어가죠? 자, 손해가 발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발생되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네가 취소하는 거 내가 인정하겠다. 하지만 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난 손해가 무지막지하니까 그 손해배상해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측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또는 얘 입장에서 취소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즉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자, 이건데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것도 외울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손해배상 문제는 이것도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갖춰져야 돼. 항상 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손해 있다고 다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 즉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는 우리 민법상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별도로 얘기하면 되고, 가장 2가지 큰 게, 첫 번째,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했거나, 자, 상대방이 뭘 지고 있는데?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이쪽 채권자가 손해 입었을 때. 2번째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라는 걸 했을 때요. 원칙적으로 이건 전부 다 고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냐면 귀책 사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무 불이행을 하고 불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이 손해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가 없다 얘기예요. 우리 민법의 구조가. 그리고 한 가지는 이 2가지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가는 것은 법에 정해놨을 때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법에 정해놨을 때. 그건 이제 별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이 2가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취소한 사람이 여기나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게 인정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겠지? 예.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이 계약을 뭐 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럼 채무란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있지도 않은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쪽의 변호사도 이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취소한 것이 무슨 행위니까?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불법행위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자, 불법행위라는 것은 위법성이 있어야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가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상해를 입혔어. 그러면 일단 형사상으로도 고소가 되겠죠? 예, 폭행죄나 이런 걸로, 상해죄 이런 걸로 하면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겠지. 그 여러분을 상해 때리거나 뭐 한 게 무슨 행위예요? 불법행위. 가장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취소한 행위가 불법행위냐 얘기냐 그 얘기인데, 우리 법조문에 중요 부분에 착오면 뭐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놓은 것을 했는데 이게 불법 행위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너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즉 책임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결론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되셨어요. 이 착오가 내용이 많아요.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넘긴 것도 많지만은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요거 다른 제도와의 관계예요. 이것도 원리죠. 제가 다른 것은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르게 보시고 서로 연관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뭔지 모르더라도 답을 맞춰요. 자, 착오하고 해제라는 것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취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준다고 이 계약을 해제를 먼저 했어요. 매도인이 먼저 해제를 했는데 매수인 측에서는 이미 해제된 이 계약을 자기는 중요 부분 착오라고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자, 매도인이 먼저 해제를 했는데 나중에 해제 후에 매수인이 이걸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면 이거 못한다 그러면 연관을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든 뭐라든 구별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판례가 우리 민법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판례예요. 출제가. 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된 후라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이게 어려워진다고. 그날 법적 어떤 지식이 조금 이렇게 쌓여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문장에 나와서 취소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은 있다라고 해야 맞지. 없다라고 그러면 틀리다. 이걸 구별하시라는 거지. 그럼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해제하고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네가 해제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똑같은 원리가 바로 밑에 있어요. 자, 괄호 3번에 이건 최근에 판례인데 착오 취소하는 거하고 뭐 하고 담보 책임이라는 거. 나중에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메우시는데 자, 그럼 어쨌든 이거하고 이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럼 자, 뭐 여기도 구별된다 이렇게 하면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든 말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해야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연관시키는 거죠. 그럼 그런 문장은 맞아 틀려? 틀려요. 그래요. 자, 이런 거 일단 착오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자, 착오 끝냈으니까 이제 다시 문제를 풀면서 뭐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 6번 들어가죠.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지 않기로 뭐 했어요? 약정했으면 결론은 취소할 수가 없겠지.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부지 지분이 부족하네. 어떻게 부족해? 미미하게. 그럼 이게 중요 부분이요? 아니겠지.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어. 자, 서명 날인의 착오죠? 무슨 착오예요? 이런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했죠. 착오의 종류 중에. 자, 4번 지문에서는 뭐가 키워드요? 알고 이용. 그럼 취소할 수 있다라 되어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5번의 키워드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계착오죠. 자, 이건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없이 중교분 사고가 될 수 있다. 됐죠? 그 4번이 되는 거죠. 자, 7번 다시 봅시다. 최근에 나온 31회. 자,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옳은 거.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되든 말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옳은 얘기겠죠. 니은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까? 안 지죠. 이거 또 나왔지. 뭐 했어? 알고 이용.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맞았지. 1번 매도인이 먼저 적법하게 뭐 했어요? 해제했어. 매수인 착오 취소할 수 있는데 없다. 틀려줘. 뭐 별거 없잖아. 그럼 옳은 것은 기억분하고 디귿 체크하면 되죠. 됐죠? 예. 그런 걸 잘 정리하셔가지고 지문에서 골라내시면 돼요. 자, 이제 비통착까지 했어. 그럼 이제 뭐 남은 거예요? 사강이 나온 사강. 사강. 그럼 이제 사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 불일치한 거. 일치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의사결정도 자유롭게 하고 그걸 표시하는 것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사기를 쳤거나 다른 사람 협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에서 표시를 한 거죠. 그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조문이 110조에 나오는데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했으면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걸로?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정해놔요. 근데 2번은 사기 강박을 거래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효과에서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그럼 어쨌든 취소를 했다면 역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항상 의사표시는 그렇게 끝난다고. 이해됐죠? 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는 게, 그럼 어떤 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 어떤 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냐? 무조건 조금 거짓말했다고 이거 사기냐?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되냐 안 되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건데, 일단 두 가지 전부 다 네 가지 요건은 갖춰져야 돼요. 우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치는 사람이 고의로 해야 돼. 그것도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3단은 안 돼? 3단 안 돼. 1단도 안 되고 2단이어야 돼.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치중할 게 아니야. 밑줄 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은 안 나와. 그건 제가 그냥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사기치는 사람이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지. 자, 그게 무슨 행위? 희망해야 되고, 거짓말했다고 다 사기가 되는 거 아니고 그 거짓말이 약간 뭐가 있어야 돼? 의법성이 있어야 돼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가로 4번이.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다 갖췄을 때 사기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이제 이걸 꼼꼼하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주로 가로 2번과 가로 3번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기망행위에서 문제를 내는 게 뭐냐면 기망행위는 남을 속이는 행위죠. 그러면 남을 속이려면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외면적으로 뭔가 화려하게 해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기꾼들은 말 주변이 좋아. 그 다음에 뭔가 막 타고 다녀.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 막 겉으로 막 해가지고. 왜? 그렇게 보여야 사람들이 뻑하거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도 사기냐? 가만히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작이라고 그래요. 뭘 행위를 하지 않은 것. 또는 이걸 침묵이라고 그래요. 자, 요것도 기망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자, 요것도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무조건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거래상, 신의칙상 상대방한테 알려야 될 뭐가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요건 기망행위예요. 자, 2번이 그 얘기네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돼요. 뭐 법률상이라고 볼 건 없어요. 신의칙상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판례가 요 3번 판례인데, 그 뭐 설명드릴 것도 없어. 자,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이게 참 제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파트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분양받는다는 것은. 그 한두 푼이 아니잖아. 벌써 몇 억대가 된다고. 근데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사더라고.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뭐 하나를 사더라도 여기를 보고 저리 보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그것도 1,000원 깎고 뭐 깎고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막 몇 억씩 해가지고 분양을 받더라고. 그러고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배포가 크구나. 이게 선분양 후시공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그럼 분양사무소 가죠. 그럼 거기에는 모델하우스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해가지고 보면 삐까뻔쩍하게 사람 확 홀리게 만들어 놔. 그리고 분양 상담사들이 얘기를 하죠. 막 뭔 얘기를 한다고. 좋은 얘기를 나쁜 얘기를. 좋은 얘기만 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분양받으면 뭐하고 저쩌고 해서. 자, 그런데 그래서 혹해가지고 분양계약을 맺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그 분양받은 아파트 단지 보니까 요 아파트가 이제 여기쯤에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는 데에다가 아파트를 지었다 이거야. 이거 분양할 때 이 얘기를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그럼 여러분이 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생각해 보셔. 이거 뭐야? 묘지권이야? 뭐 역세권도 아니고 숲세권도 아니고 묘지권이야 이거? 딱 창문을 열면은 묘지가 쫙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왜 갔을까? 저 사람은 왜 갔을까? 하고 밤 12시만 되면 뭐가 허연 게 날아다니고 막 난리가 나. 이거 사기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예요? 사기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런 거 얘기도 하지 않고. 또 하나 판례가 있어요.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예정돼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 그런 건 사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자, 아파트 분양하면서 뭐가 보여? 공동묘지. 그 다음에 뭐가 보여? 쓰레기 매립장.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이건 사기다 아니다? 사기다. 그래. 이런 키워드를 빨리빨리 찾아서 확인하는 거지. 쫙 읽어보고 허연 것이 날아다닌다고? 뭐 혼자 생각하면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라 이거지. 근데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뭐 하고 어쩌고 마냥 그냥 공부하시다가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 부족으로 해서 몇 문제 못 풀고 나간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틀린 대로 다 풀고 나와야 돼. 네. 자, 그래서 부작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그 기망행위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법성이 있어야 돼. 자, 그 의법성이 도대체 뭐냐? 의법성은 불법과는 좀 다르고 또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좀 심하게 한 거예요. 심하게, 그냥 심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심하게, 과하게. 뭐 그렇게 우리 언어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진실로 가득 찼죠. 그래요? 아니야, 그래. 약간의 거짓 이런 것들은 통용이 된다고요. 통용이 돼. 기본적으로 뭐 거래를 할 때는 자, 기본적으로 거래는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해요. 손해 보려고 해요. 이득 보려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이득 보려면 약간의 과장이라든지 뭔가 약간 뭐 좀 허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그거 가지고 조금 과장했다고 조금 허위했다고 해서 이걸 사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심하게 했다? 그건 이제 위법성이 있어서 사기라고 치는데 그게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재래시장을 가신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가면 재밌죠? 재래시장 안 가시나요? 가끔 가잖아요. 재밌어. 뭐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면서 뭐 하는 재미도 있어?
깎는 재미도 있다고, 물론 흥정하는 재미.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상인들이 그걸 예상해가지고 물건값을 물어보면 그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부르죠. 예를 들어 실제 가격이 2만 원인데 이거 얼마요? 그러면 2만 원이라 하지 않고 2만 5천 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하지만 2만 5천이라 하면서 여러분이 아이 너무 비싼데 좀 깎아주세요. 뭐하고 뭐 아유 이쁘게 생기셨네. 뭐 어떻게 뭐 아유 뭐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3천이 아니라 3천 원 깎고 그래서 뭐 2만 원짜리를 2만 2천 원 사 또는 2만 1천 원 사. 그럼 여러분은 3, 4천 깎아서 기분 좋고 상인은 1, 2천 이익을 해서 기분 좋고 그렇게 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와가지고서는 야 2만 원짜리인데 2만 5천 원 불러서 이걸 사기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그 정도는 통용이 돼요. 근데 백화점이란 그 장소는 여러분 물건값을 깎으려고 합니까? 아니지. 거긴 정찰제로 판다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백화점 측에서 정찰이 사실은 50만 원짜리인데 거기에 표지를 100만 원으로 붙여놓고 대바겐 세일, 뭐 60% 세일해서 40만 원에 50만 원에 팔더란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무슨 세일이라고 그래? 세일. 백화점에서 그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은 위법한 사기가 된다. 됐어요? 네. 하지만 여기처럼 자 기망 사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2번 아까 보신 것처럼 특히 부동산 분양할 때는 다소의 허위나 광고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뭐 분양뿐만 아니라 상품 선전도 마찬가지죠.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특히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거 가끔 보시나 요즘은 많이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서 홈쇼핑이 굉장히 좀 죽어갔죠. 제 친구도 이제 그 홈쇼핑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돼서 엄청나게 커졌는데 요즘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세상은 뭐 시시각각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막 홈쇼핑 들어올 때는 엄청났죠. 엄청나서 막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홈쇼핑을 보면은 그 물건 가지고 다 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르고 있다고, 누르고. 저희 집도 그런 분 한 분 계셔. 미친 듯이 눌러. 미친 듯이. 막 날라와. 그리고 잘 쓰냐? 뭐, 창고에 싸놔. 며칠 싸놔. 그래, 버리지도 못하고. 그 당근에 내놓고. 자. 그러면 결국 요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 같은 경우는 결국 팔려고 하기 때문에 다소 허위나 과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걸 사기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그 다음에 1번이 문제가 되는데 1번은 좀 보충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냥 여기서 자 여러분이 만일에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 그럼 이 아파트에 뭐가 있을까요? 시가가 있어요. 시가가 10억이면. 여러분 꼭 10억에 팔아야 됩니까? 아니잖아. 판 사람은 좀 더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이 아파트 시가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글쎄요 시가 한 12억 정도 될걸요? 자, 실제 시가보다 조금 올려서 얘기했죠? 거짓말 친 거잖아. 그걸 위법한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예 시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알면서도. 자, 그런 것을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그 판례 전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교환계약에서도 이런 판례가 나와요. 자, 교환계약은 요 건물하고 토지를 맞바꾸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교환이라고 그래, 교환. 그러면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데, 그럼 이 물건, 맞바꾸는 물건의 가격도 비슷해야 맞바꾸겠죠? 근데 만일에 이 건물이 뭐 5억인데, 이 토지는 뭐 한 3억이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 5억짜리 건물과 3억짜리 토지하고 맞바꾸려고 할까? 아니지. 그냥 맞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이 토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자, 교환계약을 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야,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 내가 이 토지는 필요하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건물을 너한테 주긴 주지만,
가격 차이가 크니까 그 가격 차이를 보충하는 것을 네가 돈으로 좀 떼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할게. 얼마? 한 2억은 좀 얹어서 좀 좋겠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이건 물건이 아니라 돈, 금이죠? 가격 차이를 뭐 하는 거? 보충하는 거. 그래서 이걸 보충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금 약정을 해가지고 교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지. 그러면 그런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자, 각각 교환계약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시가를 높게 얘기하겠어요? 낮게 얘기하겠어요? 높게 얘기하겠지. 이거 안 주려고. 역시 이거 사기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교환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멋져 보이면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요. 이건 그냥 잡혀줘야 돼. 근데 여기에 교환계약 아니면 매매계약이 없어. 그래서 일단 일방 당사자가 그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가만히 있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시가라고 고지했다. 자, 이건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사기라고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앞에다가 빼가지고 무슨 계약? 교환계약 또는 무슨 계약? 매매계약에서 이거 써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포인트는 이제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를 허위로 얘기한 건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걸 먼저 써요. 무슨 계약? 그러면 머릿속에 교환계약? 그럼 뭐 시가 찾아야지. 이렇게 키워드를 찾는 것을 어떤 인도하는 입장에서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많이 나오고 요것도 이제 그 이후에 나온 판례니까 똑같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사기가 해당되냐 안 되냐 구별하셨고. 자, 넘어갑니다. 인과관계는 큰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박 말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똑같아요. 네 가지를 갖춰졌을 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되는데 역시 강박행위하고 위법성에서 이제 문제거리가 나와요. 그럼 강박행위를 보시게 되면 그 강박행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강박행위는 그냥 협박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협박에 의해서 물건을 팔겠다고 또는 사겠다고 결정해가지고 팔거나 산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협박이라는 단어는 사실 형법적인 용어예요. 협박죄니 뭐 그래. 자, 민법은 강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박을 여기죠. 해악을 뭐 하는 거예요?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강박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해악을 고지하는 게 뭐예요? 쉽게 해서 나쁜 뜻을 알려서 상대방으로부터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 이런 걸 강박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게 강박행위에 해당되느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 각서에 서면 날인할 것을 강력히 뭐 하고 있어요? 요구합니다. 자, 뭐 거래하면서 뭔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걸 강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나오는데 그럼 강박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공포심을 느껴서 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그 강박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의사표시가 취소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 때 취소하고 무효 중에서 강박행위 정도가 어느 게 더 심해야 되겠어요? 무효.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뭐 했어? 완전히 박탈했다. 자, 그럼 이건 뒤가 취소가 아니라 무효. 자,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강박행위가 또 위법성이 있어야 돼. 사기처럼. 그러면 어느 때 위법성이 있느냐 얘기인데 이건 판례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주로 문제를 내는데
그건 사례를 볼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문장에서 찾으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의법성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보니까 좋은 뜻 같아요? 나쁜 뜻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쁜 단어가 들어갔으면 의법성 인정되겠죠? 네, 자, 그럼 찾습니다. 자, 보세요. 강박행위가 의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서 이제 의법성 인정되는 거 세 가지. 자, 그 해악의 고지로서, 이건 강박행위란 얘기예요. 추구하는 이익이 뭐하지 않아? 정당하지 않대요. 자,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래, 그러면 의법성 인정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또는 그 해악의 내용이, 자, 그 내용이 법질서에 뭐에 대해? 위배돼.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신문에. 왜? 그 해악의 내용이, 즉, 협박의, 강박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아예 답을 알려주잖아. 그럼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안 나와요. 주로 이런 거 나오고, 또 하나가, 자,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그 강박행위가, 자, 수단으로서 적당해요? 부적당해요? 부적당하네.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지. 그래서 주로 시험에는 1번하고 3번이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 강박행위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뭐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이걸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렇게도 바꾸겠죠. 예. 그 다음에 그 강박을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한 게 적당해 부적당해?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위법성 인정되는 것으로 강박행위가 된다. 쉽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자, 우리 그 사실 안에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또 고발할 거야. 그럼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 공포심에 쌓이겠죠? 이게 강박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문제예요. 당연히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고소 고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아니 그 얘기했다고 얘가 공포심이 일어났다고 이걸 강박행위라고 하지는 않죠. 이건 정당한 행위죠. 근데 이걸 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걸 하거나 아니 이걸 수단으로 해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 고소 고발하는 것도 뭐가 된다? 강박행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고소 고발이 자 원래는 강박이 안 되는데 자 여기죠. 부정한 이익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 여기 답을 얘기해 놓고 있죠? 자, 이거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요? 나쁜 뜻이니까 이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이렇게 단어로 보면 너무 쉽다고 우리는 다 써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자 있는 의사 표시가 이제 성립됐어요. 사기나 강박이 됐습니다. 결과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시험 문제는 이 괄호 2번에서 나와요. 아니, 직접 거래 상대방, 제가 여러분을 사기쳐서 쓸데없는 땅을 여러분 팔았으면 저 같은 사람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뭐 하면 되는 거야?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가 사기 강박을 했나요? 제3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갑한테 쓸데없는 땅을 샀는데 요놈이 직접 사기쳤으면은 당연히 무조건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라 병이라는 애가 여러분을 사기쳐가지고 아 좋은 땅이다 저 개발된다 뭐한다 해서 그런 줄 알고 샀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사기 당했죠. 그럼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고 얘를 보호하려면 취소하면 안 되지.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즉 여러분이 뭐 당했다는 것을 사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데 과실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법조문은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장난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 나오면 선, 악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선이면서 뭐 해야 돼? 무과실까지 얘기가 되져야 되고 그걸 뒤집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럼 마저 설명하고 책을 읽읍시다. 자, 그래서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것도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돼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럼 얘는 본인이 되겠죠.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럼 결국 이 대리인이 이 본인과는 별도의 제3자로 취급하느냐 이 문제죠. 자,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대리인은 본인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여기서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대리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제3자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법률에 했을 때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고, 법조문이. 자, 여기 1번 판례복에서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선이냐 악이냐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돼? 취소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네. 자, 제3자의 관계는 선이 제3자에게는 그 취소를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다른 제도의 관계 어떻게 보시면 된다고? 네, 따로따로 보시면 돼. 연관 짓지 마시고. 자,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나 체크해 봅시다. 자, 만일에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죠. 문제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그럼 사기치는 행위나 강박, 협박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일까요? 위법행위일까요? 위법행위야. 그럼 위법행위면 이건 뭐가 될 수 있냐면 불법행위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계약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지만 사기 강박을 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기 강박을 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취소를 해야만 되느냐 이 문제죠. 자, 취소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따로따로 보시라고. 그렇지.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반드시 이걸 취소해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되는 거겠지. 그래, 원리만 아시면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구별이 된다니까. 이해되셨죠? 예. 네. 따로따로 그냥 보시면 돼. 자, 여기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그냥 취소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하고 그건 그거고, 사기 강박을 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자,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사기 강박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정도 일단 오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문제는 사기 강박은 너무 쉬워서 문제는 안 넣었어요. 그냥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오늘 진도 이제 요점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하여간 명절 잘 보내시고 즐거운 설 명절 되시고 2주 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